어르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가족 위에, 회사 위에 정신없이 일만 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 시간은 많은데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는 또 뭘 하나 한숨부터 나온다. 그 마음 너무나도 잘 압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 은퇴하면 마냥 자유롭고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그 불안한 마음의 정체를 속 시원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하나하나 손에 쥐게 되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은퇴 직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긋지긋한 알람 소리 없이 늦잠도 자고 가고 싶었던 곳에 훌쩍 여행도 다녀오고 매일이 휴가 같고 자유로운 그 시간을 허니문 시기라고 부릅니다. 정말 꿀처럼 달콤한 시간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꿀맛 같은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은퇴가 단순히 일이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여러 단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긴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허니문 시기가 지나면 많은 분들이 두 번째 단계, 바로 상실과 혼란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불안하고 허전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수십 년간 불렸던 김 부장님, 박 사장님, 이 선생님 같은 이름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직함이라는 옷을 벗고 나니 나는 이제 누구인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뻥 뚫린 듯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사회에서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서글퍼지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시간의 공백이 찾아옵니다. 일할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이 산더미였는데 막상 하루 24시간이 통째로 주어지니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해지는 거죠. 정해진 출퇴근 시간, 규칙적인 생활이 사라지니 하루의 리듬이 깨져버리고 심하면 무기력감이나 우울한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매일 보던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은 뜸해지고 다 키운 자식들은 자기 살기 바쁘죠. 평생 일에만 집중하느라 다른 친구를 사귈 여유가 없었다면 갑자기 혼자가 된 것 같은 외로움이 크게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런 마음이 드는 건 결코 어르신이 유별나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삶의 방식이 한순간에 바뀌었으니 마음이 혼란스러운 건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보내느냐입니다. 여기서 길을 잃고 성급하게 준비 없는 창업에 뛰어들거나 무리하게 돈을 투자했다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잠시 후 막막한 마음을 다스리고 편안하고 안정된 일상을 만드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은퇴 후 혼란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일상을 만들어 나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중심으로 두 번째 부분을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혼란스럽고 허전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먼저 은퇴 생활을 시작한 선배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안개 속에서 길을 찾아주는 등대 같은 지혜의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우리 어르신들의 하루가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첫 번째는요, 느슨한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아니, 이제 좀 자유롭게 사나 했더니 또 규칙을 만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직장 생활처럼 빡빡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아무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면 오히려 몸도 마음도 축 처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느슨한 규칙, 즉 하루에 몇 가지 약속을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침 9시엔 무조건 밖으로 나가 30분, 산책하기,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오후엔 꼭 도서관에 들러 책 빌려오기, 주말엔 멀리 사는 친구와 꼭 10분 이상 통화하기처럼요. 이렇게 하루와 일주일에 몇 개씩 닻을 내려놓듯이 작은 약속들을 만들어두면요, 우리 삶에 최소한의 질서가 생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오늘도 내가 할 일을 해냈다는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서 하루를 훨씬 의미 있고 안정감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인간관계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것입니다. 은퇴하면 인간관계도 크게 변합니다. 직장 동료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자녀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뜸해지죠. 특히 배우자와 하루 종일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니 마냥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하고 어색할 때도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땐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잊고 지냈던 옛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세요.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이나 탁구, 교실에 나가서 새로운 이웃을 사귀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배우자와는 진솔한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각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주고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취미는 없을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보는 거죠. 은퇴는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시작하는 인생 2막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건강을 관리가 아닌 최고의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건강해야 뭐든 할 수 있다는 말, 이제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은퇴 후에야말로 그 말의 무게가 진짜로 느껴집니다. 건강은요, 우리 어르신들이 남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 꼭 필요한 자유이용권과 같습니다. 이 이용권이 없으면 아무리 돈과 시간이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내 건강에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몸 상태를 확인하고 걷기나 수영, 어르신 요가처럼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상의 틀을 잡고 주변 관계를 돌보고 건강이라는 든든한 기둥까지 세웠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 튼튼하게 지은 집에 즐겁고 의미 있는 것들을 가득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잠시 후에는 어르신들의 하루하루를 설렘으로 가득 채워줄 5가지 아주 특별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하루하루를 즐거운 설렘으로 가득 채울 시간입니다. 내 인생에 튼튼한 집을 지었으니 이제 그 안을 아름다운 가구와 소품으로 꾸며보는 거죠. 전문가들과 인생 선배들이 추천하는 삶의 새로운 엔진을 달아주는 5가지 길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눔의 길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오신 어르신들의 귀한 경험과 지혜는 그 자체로 훌륭한 사회의 자산입니다. 가까운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잠시 봉사를 하거나 동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어르신 스스로에게는 내가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큰 보람과 자존감을 안겨줍니다. 두 번째는 배움의 길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 정말 맞습니다. 오히려 시험 볼 걱정 없이 순수하게 내가 좋아서 하는 공부야말로 진짜 공부죠. 평소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외국어에 도전해보세요. 스마트폰으로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울 수도 있고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는 젊어지고 같은 것을 배우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즐거움은 덤입니다. 세 번째는 경험의 길입니다. 꼭 비행기를 타고 멀리 떠나야만 여행은 아닙니다. 기차를 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옆 동네에 가보거나 전국의 유명한 시장을 찾아다니는 시장 투어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익숙했던 내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풍경과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훨씬 신선하고 풍요로워집니다. 네 번째는 창조의 길입니다. 평생 무언가를 사기만 했다면 이제는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쁨을 누려보세요.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내 손으로 직접 뜬 목도리를 손주에게 선물하고 내 인생 이야기를 한 편의 글로 써보는 겁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만족감을 줍니다. 그런데 어르신,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꼭 이렇게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만 행복한 걸까? 맞습니다. 이 모든 길의 가장 마지막,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깨달음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 2막의 가장 큰 행복은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술가가 길가의 돌멩이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아내듯 우리도 일상의 예술가가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의 따스함을 온전히 느끼고 직접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의 맛을 음미하고 오후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에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는 것. 이처럼 오늘 하루를 평온하고 만족스럽게 보내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은퇴는 끝이 아니라 비로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는 시작입니다. 평생 돈과 명예를 위해 애쓰셨다면 이제는 시간과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화라는 진정한 부자가 되실 차례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마음껏 누리세요. 그것이야말로 지난 수십 년간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르신께서 누려야 할 가장 소중한 권리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어르신들의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